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유동 부부장님이 저희 술툭이랑 전속계약 맺으셨는데 아, 정말요? 네, 전속계약 맺으셨는데 여기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네네.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먼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관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유동훈 본부장님이 매크로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긴 관점으로 봐야 할 대표적인 산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서학개미들이 로블록스로 많이 좀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썼던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지금 현재도 사실 네. 2021년 초반부터 지금까지죠. 예탁결제원의 결제 매수 순위를 보시면 네. 여전히 1등이 테슬라입니다. 아, 요즘 1등 테슬라예요? 네. 아, 로블록스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5월달 그리고 6월달에 봤을 네. 때 이제 1위를 탈환을 로블록스로 하겠지만 이번 1월부터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면 좀 상징하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애플이 1세대 혁신의 아이콘이라면 테슬라는 한 2세대의 혁신의 아이콘?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뛰어넘는 제 3세대의 혁신의 아이콘이 혹시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알고 계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팔란티어도 테슬라와 공통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와 테슬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팔란티어는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세요. 지금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를 보시면 먼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고요. 테슬라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전기차죠. 그리고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동일하게 2003년도에 같이 시작을 했고요. 상장일은 물론 이제 팔란티어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보다 10년 늦게 상장하는 모습이죠. 시가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팔란티어는 401억 달러 규모로서 지금 테슬라가 6,300억 달러 규모니까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사업 부문에서는 이 팔란티어는 민간 그리고 정부 이렇게 나눠져서 거의 50대 50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요. 메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담, 파운드, 아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고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측을 하는 그런 배트맨에 나오는 소프트웨어죠. 고담씨 네, 그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걸 따서 이렇게 만든 소프트웨어이고요. 범죄와의 싸움 약간 그런 맞습니다. 뜻인가요? 이 사실 팔란티어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 데 일조했던 소프트웨어로 가장 유명을 펼친 그런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설이 아니라 정말이죠.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를 예측하는 데 쓰였는지 사실 저도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엄청난 소프트웨어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런 범죄를 잡는 데 쓰인 서비스가 고담이다라는 것이고 이 파운드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민간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네. 아폴로는 이 고담과 이 파운드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고담이라고 하면은 정보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깔고 가는 베이스가 있을 것 같고 실적 부문에 있어서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쪽 사업으로는 최근에 이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미 국방부하고 팔란티어하고 이미 이번 2분기에 네. 거의 16개의 계약을 따냈거든요. 이 규모가 자그마치 2억 달러 규모로서 이렇게 큰 계획을 따낸 건데요. 더 하나 호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놓친 게 하나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놓친 뭘 거? 놓쳤어요? 바로 이 제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놓쳤다는 부분인데 미국 국방부에서 합동 방어 인프라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존이 안 된다. 우리도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국방부가 그럼 다시 이 입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경쟁 입찰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모든 기업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국방부 그리고 미국 정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모노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팔란티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팔란티어가 이 입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멘텀이 존재하는군요. 네. 어쨌든 이 팔란티어의 일단 매출, 이번 분기 매출부터 보시면 3.4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9%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에서 100%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네. 정부 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6% 상승을 하는 모습, 민간 부문이 19%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CEO가 얘기를 하기를 이 미국과 영국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 기회가 거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75%에서 83%까지 800bp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드디어 잉여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51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4.41억 달러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이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주식 상여금을 계속해서 유주들이나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니, 돈을 흑자 먼저 전환가-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네. 쌓아둬야지 뭐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쓸 텐데 진작에 나눠주면 너무 네. 친화적이네. 네,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이 상승을 하고 지금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CEO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팔란티어와 오늘 테슬라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사실 팔란티어를 서학개미 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나는 예전에 몇 번 들어보기는 네. 했는데 이것도 약간 밈 주식인가요? 밈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밈 주식은 절대 아니고 일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스페큘레이션이 가까운 그런 주식인데, 어찌됐든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네. 2020년에 상장을 했다 정도. 혁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있어서 이 테슬라의 첫 번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가 그럼 어떤 부분을 혁신을 하고 있냐?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빅데이터 분석에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팔란티어의 미션이 넘쳐나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CIA라든지 FBI라든지 그런 미국 국가 기관에 있어서 테러리스트나 그런 범인들을 잡는 데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 생산성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항공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와 협력을 해서 지금 항공기당 210kg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비용 절감에 그냥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뭐 항공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는 사실 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기업마다 필요한 이 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사실 필요 부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겠네요. 자동차에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라이슬러 같은 그런 자동차 기업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BP 같은 영국의 석유 네. 시추 기업도 이 기업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디어 같은 농기계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회사 모두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고 데이터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측면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서는 이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둘 다 이 모노폴리죠.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시장이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0%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향후 4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공통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분야에서 1등 기업이다. 네, 각 분야에서 1등 기업이고 그만큼 독점적이다?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아닐까. 이제 적자에서
흑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젠지. 지금 나와 있는 전망상으로는 2023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연매출이 지금 40에서 5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의 주식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2023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금이 네. 캐시플로우로 나오고 있는 부분. 캐시플로우 자체는 흑자 전환을 했던 게 이번 분기였거든요. 근데 네. 주식 상여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재무제표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상여금 제도 같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서 직원들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기본급이 빵원이잖아요. 근데 이 주식으로만 지금 1억 주 가까이, 700억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알렉스 카프 같은 그 CEO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주식으로 있어요. 주식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데,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사업 성과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식이 희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장점으로 더 오히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물론 영업비용의 50%를 상여금으로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웃음이 나오는 부분인데, 납득은 안 되는.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2021년 4월에 자료를 보시면 전문 인력 고용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팬데믹 전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답하는 기업이 3%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어렵다가 9%가 나왔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60%의 기업이 지금 현재 이 전문 인력을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이라고 하면 이제 막 이 빅데이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태동을 하고 달려야 하는 시점인데, 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셋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 팔란티어를 마지막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의 소프트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이제 팔란티어 편이었지만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기업 네. 연구해서 재출연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